지금 현재 지금 저널리즘의 위기 그런 좀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정보 또는 유의미한 정보, 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요 자체는 없어질 수 없는, 그건 다 누구 다 원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그 정보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고, 의미 있는 정보, 어떤 정확한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널리즘 자체는 어차피 유지를 할 텐데, 문제는 그 저널리즘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 지금 현재 기존에 전통적으로 했던 저널리즘 사단은 지금 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위기에 있는 거지 저널리즘 자체가 위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의원님께서는 이제 언론사 경영을 또 실제로 하시면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하셨던 것으로 어떤 대립을 좀,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영업하는데 이제 국장들이 1%를 그냥 떼가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사실 지금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큰 틀의 이제 그 경영이랄까 이런 문제에서 이제 조금 변했으면 하는 어떤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좀 주시고 싶은 어떤 제언이나 이런 것도 있다. 일반 기업들, 즉 대기업들에 대해서 뭐 그분들의 특히 이제 국제 경쟁 구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뭐 평가할 있지 않은 거고, 다만 우리 한국 사회 좀 좁혀서 제가 아무래도 직접 관여했던 분야 언론 기업하고 일종의 이제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서 좀 좁혀서 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언론이 지금 위기라고 하죠. 언론 위기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이제 전체 인터넷이나 다른 전체적인 언론의 그 활동 환경 자체가 변한 부분이 크겠지만 지금 특히 언론사들, 신문사든 뭐 방송이든 자체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정체성 위기 또는 어떤 역할 위기에 와 있는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죠. 많이 걱정되고. 저는 정말 한국의 정치 자체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한국 언론 자체가 정말 빨리 좀 제자리를 섰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구 문제 마찬가지로 좀 짧은 시간 만에 뭔가 그 해답을 찾아내고 그 실행이 좀 어렵다는 걱정을 합니다. 한국은. 사실은 저널리즘의 위기가 공론장의 위기를 보고 싶고요, 우리 사회에. 저희 랩 250은 이제 민간 독립연구소로서 그 부분에서 이제 빈자리를 좀 채우려고 하는 노력,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우리 회장님 모셔서 소중한 말씀도 좀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사부로서의 언론의 역할 부재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부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좀 사회적인 각 그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그런 논의마저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문사에서도 사실은 일선 기자직보다 주로 이제 뒷바라지 하는 경영 주로 그쪽에 많은 고민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저널리즘 위기를 저는 오히려 그 언론사들이 경영 위기에서 찾습니다. 경영 위기 처음에 이제 제가 한겨레 장관 사무국 때 와서 한겨레 장관 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언론이 왜곡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뭔가 언론사들이 물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올바른 취재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층을 듭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널리즘의 위기 그런 좀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어떤 새로운 정보 또는 유의미한 정보, 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요 자체는 없어질 수 없는, 그건 다 누구 다 원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그 정보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고, 의미 있는 정보, 어떤 정확한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널리즘 자체는 어차피 유지를 할 텐데, 문제는 그 저널리즘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 지금 현재 기존에 전통적으로 했던 저널리즘 사단은 지금 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위기에 있는 거지 저널리즘 자체가 위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근데 지금 현재 언론사들이 신문방송 나는 왜 위기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저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수익 기반 자체를 세팅을 못한 거예요. 그 우리가 뭐 쉽게 하면 뭐 신문 우리 이원님 알겠지만 그 신문이라는 거는 그 독자들 받는 어떤 구독 수입과 그다음에 광고주에 받는 광고 수입, 그다음에 결국은 그 부분 자체가 이 언론 활동에 대한 어떤 공적 가치에 따른 후원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저기서 보면 이런 구독 수입과 광고 수입과 후원 수입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균형되면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구독 수입 자체는 거의 지금 현재는 실제 구독자에 가는 실원가 혹시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익원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거고, 지금 이제 광고 수입인데 광고 수입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후원 수입과 섞여 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가장 저는 큰 문제는 실제 이제 광고 수입은 실제 그 매체 갖는 광고 효과에 따르는 등가 교환을 통한 광고 수입이 와야 되는데, 그게 광고 수입 속에 실질적으로는 광고 수입이 아닌 후원 수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것은 이 언론기관이 했던 어떤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개인이나 공적 자금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면 지금 대부분의 후원 자체는 대기업 재벌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앙일간지든 보서 보면은 전체 광고 협찬 수입의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 자체는 엄기가 되면 광고 수입이 아니고 이거는 보험료성에 있는 저는 협찬 수입이다. 후원 수입이다. 이게 그게 어쨌든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들이 결국은 대기업 재벌로 받는 어떤 왜곡된 광고 협찬 수입, 그 후원 수입 때문에 그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 제가 보니까, 일간지나 방송 보면은 연간 제가 매출액이 한 3, 4조 원 정도? 실제 재벌 대기업들이 한 2, 3조 정도는 저는 재벌들이 다 그걸 갖다가 아까 후원 명목이든 하든 결국은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익 자체가 이 대기업의 원천이나 하는 이상 자체는 저는 아까 말하는 제대로 된 언론 활동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익 원천에 대한 근원적인 전체적인 재구성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측면, 특히 이 부분은 저는 한국 자체가 좀 특별하고 정말 유별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타파 없이는 저는 언론 기능 자체가 지금 기존의 언론사들이 제대로 전을 기능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주저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한 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도네이션 문화에 대한 문제죠.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그 상속의 문제에서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우리 사회는 상속을 본인 당사자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제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손들이 당신들의 몫이 있으니까 개인이 상속을 할 때 후손들의 이제 허락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류분 상속이라고 2분의 1. 자, 그것만 해결해도 그것만 조금 완화를 해도 그 공익적인 목적이었던 도네이션이 훨씬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경영 일선에서 몸담으시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 좀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저주상고령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 사실은 노인층들이 고령층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지 자산이 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가 사실 보면은 특히 부동산 자산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산을 어떤 형태로 좀 유동화를 시켜야 된다.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전에, 상속 이전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보면 기방 말하는 유류분을 통한 그런 얘기 때문에 이거를 신탁 방식이라든지 세력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어떤 유동화해서 일부는 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사회 재환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자체가 두고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저는 오히려 이 자산이 자본으로 전환해서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어쨌든 그 활성화되면 아까 말한 전체 이 공공 부분에서 활동하는 데 대한 그 상당한 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또 시민사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희망 제작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풀이 사회적 기업가고 하면서 과연 우리 시민사회가 왜 이렇게 열악할까 정말 척박한 식으로 해보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않을까요? 이분들이 일을 한 만큼
정말 보장이 될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런 그 후원, 새로운 후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또 유럽처럼 최소한도 이런 우리 싱크탱크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전체 보수의 한 60% 내지 70%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여건이 조성돼야만 이 분자도 저는 생태계가 좀 안정되고 좀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싱크탱크라는 게 보면은 싱크는 많이 하는데 탱크에 물이 안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탱크는 많이 하는데 탱크 채우려고 그러면은 뭔가를 어쨌든 좋은 사람들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외부에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비영리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또 그런 고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도 그때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대기업 연봉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60%도 되게 높은데 잘 그러면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는 또 시민운동가 우리 얘기 들었을 때 특히 요새 젊은 시민가 운동한다고 들어온 활동가들은 정당한 어떤 대가로서의 어떤 임금, 연봉에 대한 요구 수준이 전과 또 달라졌다라고. 그래서 더더구나 시민사회, 그러니까 단체 위기가 더 찾아왔는데 저는 악순환, 특히 근데 그 몇몇 그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과 이제 맞물리면서 국민 저변에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시민 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되게 신뢰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건 참 안타깝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정치를 욕하지만 사실 정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사실 변함이 없는 것처럼 공정경영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인프라들이 될 수 있는 건데 당장의 눈앞에서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또는 또 인식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에 갇혀서 그들에게 이제 배우는 어떤 손님 배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극복을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아무튼 풀뿌리 사회적 기업학교 교장까지 하셨던 사실 저희들을 이제 키워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이 부분 앞으로 쭉 힘이 되실 거라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실은 어떤 그 킹핀이라고 저도 계속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또 칼로 탁 무자르듯이 재단에서 내릴 수 있는 처방을 찾기는 쉽지 않은 문제, 복합 처방이 필요한 문제지만 몇몇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 마무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 의식들을 가지고 특히 저는 가족주의와 신자유주의와의 결합 문제를 어떻게 깰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떠한 처방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여러 이제 학자들 또는 이제 각 분야가 심탄하게 연결돼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 몇 가지 좀 정리가 됐어요.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일단 주거 문제에서 청년들 때문에 주택 공급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60세 이상 70세 80대 돼도 살 수 있는 형태의 공급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문제에서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커뮤니티 케어를 빨리 바꿔야 된다. 정책 실험 몇 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좀 확대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도. 16개 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요. 그렇죠. 잘 진행 안 되는데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좀 해줘야 그 시간을 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는 그 직무급하고 연공급을 바꾸는 이 문제하고 이 문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구나 이런 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 부장님께서는 매일 국회 도서관에 가셔서 공부를 하신다고.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 30년간은 사실 국회 도서관을 매주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지금 가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보고 그랬습니다. 늘 연구를 놓지 않고 활동하신 만큼 그동안의 경륜을 또 저희하고도 여러 차례 또 앞으로도 많은 좋으신 말씀,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쭉 함께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